제가 이제 들어갔던 장소는 과거 경찰대 아, 용인에 있는 네네.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이거? 설마 뭐 거기를 테러를 그렇진 않을 네. 것 같고 네. 뭔가 아주 그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네. 제일 조금 이제 우려스러워하는 게 출제 기관도 마찬가지고 출제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까다롭죠. 제가 출제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주신 그 자료들이 교수님들의 교재만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수험서가 다 이렇게 출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시중에 있는 기본서 거의 전부예요? 네네. 네. 특정 교재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좀 가능성은 사실은 희박하다고 볼수 희박하고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 인식이 네. 출제 은행이라고 해서 문제 어떤 풀이 존재를 하고 그것들을 변형하거나 이렇게 수정해서 좀 내지 않느냐. 과거에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그런 방식이 아닐 거다 이런 추측들이 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제가 뭐 재전공은 아니지만 형법이나 뭐 이런 법률 과목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은 판례 위주로 대부분 이제 좀 네.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일종의 문제은행 형태로 네.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 이제 경찰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들도 있고, 그래서 네. 뭐 경찰학이 뭐 예컨대 저희가 일반적으로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네. 뭐 강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경찰의 활동들에 네. 대한 내용인데 네. 뭐 그런 경우는 판례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올 수도 있고 또 앞부분 총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경찰 행정학 관련된 이론들이라든가 뭐 그런 이론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뭔가 아주 그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네. 제일 조금 이제 우려스러워하는 게 이제 그 출제 기관도 마찬가지고 출제자도 마찬가지고 이의제기가 사실은 이직이에요. 네. 까다롭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이제 문제은행 출제 방식에서 완전히 이제 뭐 벗어나 있느냐 또는 뭐 그런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벗어나기는 사실은 큰 의미에서의 네. 문제은행 출제 방식에서 벗어나기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려고 네. 하는 편이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조금 독특한 문제를 두 문제를 냈었습니다. 경찰학에. 그러니까 기존 형식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두 문제를 냈었는데 네. 그 경우에도 그런 형식의 문제가 조금 처음 나오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좀 일종의 그 실험을 한다라는 느낌이다 보니까 네. 어렵게 내기도 힘들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론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책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지를 좀 검증하는 문제 형식으로 됐었는데 네. 그런 좀 실험적인 문제들이 그 뒤로도 이제 아마도 한두 문제 정도씩은 계속 출제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두 문항을 조금 새로운 형식으로 출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네. 그럼 만약에 학생들이 이걸 보고 당황한다든지 못 풀 그런 생각도 혹시 한번 들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내기 힘들고요. 네네. 제가 그때 냈던 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경찰 윤리하고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부패 이론들이 있거든요. 뭐 네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라든가 뭐 썩은 사과 가설, 구조 원인 가설, 뭐 전체 사회 가설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관련된 문제들은 경찰 윤리에서 이제 그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은 학자 이름과 연계지어서 뭐 누구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소한 부패가 사소한 호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심각한 부패로 나간다. 뭐 네. 이 이론의 개념을 묻는 형태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조금 시도했던 거는 현행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나와 있는 뭐 1회에 100만 원 이상 그리고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던 규정을 예를 들어서 지휘부에서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못한다라고 네. 바꾸었다면 아. 어떤 이론에 근거한 정책이겠는가라는 아. 형태로 이제 뭐 근데 그건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네네. 저 나름대로는 이제 약간 그런 실험적인 문제를 좀 한번 다만 너무 또 어려워지면 안 어려지 되니까. 않네요. 네네.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좀 맞힐 수 있게끔. 네네.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경향이나 형식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네. 않고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거 좀 차근히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저도 변호사님 영상을 좀 봤지만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네. 뭔가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한다면은 뭐 좀 응용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현직자분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에서 이제 네. 2019년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이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네네. 이런 수험생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직자분들 아무래도 수험생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네. 이렇게 자신들이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봤던 책들을 위주로 하겠지만 네. 교수님들은 교수님들께서 보시거나 쓰신 책들을 좀 소스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좀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이게? 그 형법이나 네. 그런 법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아마도 일단은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쓰신 책으로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출제 들어갔을 때도 참고 자료로 이제 이렇게 주신 그 자료들이 단순히 이제 그 교수님들의 교재만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고, 국한돼 있지 않네요. 네네 수험서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네.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수험서가 다 이렇게 자료로 활용되고 출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있는 기본서 거의 전부예요. 네네 수험서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에도 만약에 이 그 자료에는 없는데 필요하신 게 있으면 구매를 해주시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셔서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뭐 교재에서 출제되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강사분들의 책들도 이제 참고가 좀 된다는 거네요. 네네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강사님 책을 보니까 좀 경중이 다르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다른 경우들도 좀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특정한 책을 A라는 책을 본 학생과 네. B라는 책을 본 학생이 있을 때 A에서 만약 문제가 나오면 B라는 학생은 좀 맞히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출제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출제 카드 같은 경우에 네. 이 문제 또는 지문에 대한 출처를 네. 최소한 3권 이상의 아. 교재에서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3권 이상이 좀 실려 있는 것들을 출제를 해야 네네. 되네요. 그러니까 특정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미 그 출제 단계에서 배제가 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게 수험생 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만 실려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저 책에만 실려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라도 불안하지 않게 다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오히려 조금 잘못된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제 과정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네. 특정 교재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좀 가능성은 사실은 희박하다고 볼 수 희박하고요.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쓰신 책들, 어떤 학계의 책들과 네. 수험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비중 내지는 고려되는 거는 좀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어떤 책인가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수험서냐 아니면 대학 뭐 교재? 대학 교재냐. 네. 그거는 아무래도 네네. 그 출제 위원분들마다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제 범위하고 관련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대학 교재에는 비교 경찰 제도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외 경찰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비교하는. 네. 근데 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험서에서는 크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분야에서는 그 파트에서는 출제를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냐면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학문적으로 이제 그 해외 경찰 제도의 장단점을 보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대학 강의에서는 이루어져야 하고 네.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채용 시험에 내기에는 객관식 채용 시험에는 명확하게 답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은 잘못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도요? 네네.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출제에 이제 하기가 조금 출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과서에 있는 것들과 수험서 뭐 어느 게 더 우선한다기보다는 교과서에는 있고 수험서에는 좀 약하게 비중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출제에서는 명확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것. 명확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네. 뭐가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답을 드린다면은 네. 수험서로 이제 수험 공부는 수험서로 하셔도 네. 충분하지 않을까. 부족함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너무 지금
대놓고 좀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수험서도 이제 되게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 책들도 있고 조금 마이너한 책들도 있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수험서들이 다 자료로 들어와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도 자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출제위원께서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각 범위별로 네. 그런 내용들을 출제를 하시면서 이제 그 자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권 이상에는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아.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네. 출제위원이 어떤 특정한 책을 염두에 두고 아예 거기에서만 출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여러 어떤 참고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은 네. 이 책이 조금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다든지 혹시 틀린 내용이 실려 있는 경우는 없나요? 틀린 내용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관점에 볼 수 있는 네. 네. 이제 범죄학을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범죄학은 저희가 이제 그때 채용 시험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경찰학 교육협의회라고 저희 은사님께서 이제 만든 이런 단체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경찰청하고 이제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논의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범죄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지선다로 내기는 사실은 조금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네. 합니다만은 적합하지 않은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사실 법률 과목도 명확하게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설도 있고 뭐 학설에도 뭐 다수설, 소수설, 통설 그리고 판례 입장. 네. 다만 사지선다로 법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 뒤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따름이라고 이렇게 제한 보통 조건이 그렇게 넣죠. 네. 예. 근데 범죄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중에서 이제 염색체가 남성이 이제 XY이지 않습니까? 성 염색체가.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현상을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폭력성이 강하다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Y가 네. 이 염색체 Y가 어떤 폭력적인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물학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남성 뭐 슈퍼메일이라고 하는 XYY인 염색체를 가진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래서 XYY가 일반적인 XY보다 더 폭력적일 것이고 이 Y가 어떤 폭력성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들. 추정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네. 어떤 제한 조건 없이 누구에 따를 때 어떤 학자에 따를 때가 아니라 네. 그냥 출제가 된다고 하면 반대되는 실증 견해도 논문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충분히 이의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범죄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로 학자 이름하고 네. 연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이론에 따를 때. 제한을 딱 둬야만 답을 좀 정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학자 이름 암기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학자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지선다로는 조금 안 맞는 유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게 책마다 어떻게 보면 좀 견해가 다르게 해석이 네. 될 수 있거나 네.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좀 가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수험생들은 네.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답을 골라내야 되는 분들이고 네. 그래서 출제는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은 출제가 안 되도록 배제를 네,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만약에 객관식이라고 한다면 특히 네. 범죄학은 더 그럴 것 같은데 뭔가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출제에서 좀 후순위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왜냐하면 거군요. 그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출제를 했다가 네.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네. 들고 가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행정 심판하고 이러면 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기 큰 문제가 때문에 되니까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덜랜드의 자율적 접촉 이론에 따르면은 이라는 제한 조건이 붙는다거나 네. 그래서 그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네.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기출문제라는 이걸 통해서 조금 형태를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이 부분은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한정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 학자의 어떤 주된 주장의 개념들, 네. 근거들, 그다음 학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구별은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학자 이름을. 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 시험 이제에서 출제 기본적인 프로세스 위원분들 어떻게 선정하는지, 출제 장소 같은 것들, 출제 네. 과정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출제 들어갔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당시에 이제 예전에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다가 네. 이제 나중에 현직자분들이 좀 출제를 하시는 걸로 바뀌었다가 네. 다시 이제 교수님들께서 출제위원으로 네, 들어가는 그 첫 네. 시험이었거든요. 2019년도가 제가 알기로 2차 네. 시험이. 그래서 지금 출제위원 선정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된 학회들이 뭐 한국경찰학회라든가 공안행정학회라든가 등등해서 등재지 기준으로 한 9개 정도 학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경찰청에서 이제 출제위원 그 풀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학회에 요청을 하셔서 이제 각 전공자분들을 저희가 경찰학이면 경찰학, 범죄학이면 범죄학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렸고 아마도 이제 그 풀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매년 뭐 매 회차에 이제 출제할 때 그때 이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출제위원을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출제 기간이 이제 약 한 제가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름 정도. 보름 정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일주일 정도가 출제 기간이고 네. 나머지 일주일은 이제 문제를 인쇄하고 하는 기간이라서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 시험 시작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나오시는 뭐 그런 형태인데 네. 실제 일주일 기간 동안에 정확한 제가 이제 들어갔던 장소는 과거 경찰대 용인에 있는. 네네. 네네.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이거? 설마 뭐 거기를 테러를 그렇지는 않을 네.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뭐 그 장소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2주간 출제를 했었고요. 네. 뭐 보통 한 3, 4일 정도 내에 문제를 다 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전공자분들께서 또 검토를 하십니다. 검토하고요. 네. 네, 그래서 검토하시고 뭐 최종적으로는 국문학 전공하신 분들께서 문법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검토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출제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